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코레일 자소서 항목에 대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도 이미 1부와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두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를 이번 영상에 추가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런 가치관이 한국철도가 지향하는 바와 어떻게 일치하느냐, 이 코레일과의 적합도, 이런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것, 옳은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사전적 정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두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뭐를 써야 하냐면, 이 코레일은 국민을 위한 편의성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코레일과 함께 했을 때 공동체의 정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위하여 항상 노력했던 여러분만의 이야기, 이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코레일 서류에 아무렇게나 써도 다 합격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죠. 그래서 뭐 4달러 사건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코레일의 1번으로 물어보는 자소서 항목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 정신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1번은 자소서 쓰시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코레일이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사례들을 일부 적어두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코레일이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십시오. 해피트레인, 그리고 네일하우스 섬섬 옥수, 그리고 관광 분야의 이런 공정여행 플랫폼,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항상 지향하고 있다. 나 또한 이와 같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항상 힘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한국철도공사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나는 알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례를 알고 있다. 이 코레일 기업에 대한 칭찬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자소서를 쓰는데 기업의 칭찬을 하면 안 된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코레일은 적부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이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정도는 어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문두에 두시고, 저 또한 가치관이 일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계기로 이러한 가치관을 수행하였으며 근거 사례도 있습니다. 입사 후에 가치 실현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런 틀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저의 개인적 신념과 지향점이 일치합니다. 공사는 중소협력사와 협력하여 성장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실제 철도 상생 플랫폼을 통한 공공기술 개발과 철도 핵심 부품의 국산화 등을 추진하며 협력사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기차여행 해피트레인을 운영하며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사회공헌 또한 상당히 저는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칭찬이죠. 그리고 이제 나도 일치한다라는 점을 제시하면 됩니다. 저 또한 매년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설 맞이 반찬 키트 제작과 생필품 전달 봉사 활동을 하며 어르신에게도 디지털 교육까지 재능 기부를 하는 등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몸소 오랜 기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복지센터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1대1 스마트폰 교육을 통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 기능 사용법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히 명절마다 사전 예매 대상임에도 그동안 모바일 예매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에게 코레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기차표 예매 방법을 교육하여 더 이상 예매 시 역 창구에 나가 줄을 서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추운 날 가셔서 대부분 다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예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결국 탈락,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석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죠. 이처럼 공사 입사 후에도 지속적인 직무 역량 강화로 더 건강한 철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힘쓸 것이며, 내부적으로도 동료나 고객들의 작은 불편함일수록 더 귀 기울이며 동반 성장, 상생의 가치 실현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1번 자소서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실 사항이 있다면, 우리 나이승 사장님이 2023년 신년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3만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신년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괜찮다 싶은 표현들 다 가져와서 비슷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코레일 사장님이 다음과 같이 올해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직원의 사고 예방을 최우선하겠다. 재무위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 신사업 추진 등의 경영 효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국제협력 프로젝트와 해외 사업 확장 등의 운송 외 사업 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 전기 차량 확대와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높여 철도 공공가치를 높이겠다. 열차 편의시설 개량과 서비스 도입, 소통 활동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 경영을 구축하겠다. 이런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 사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이렇게 저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장님의 이 실현 목표를 더 빠르게 앞당기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좋게 보겠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년사는 꼭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소서를 봅니다.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율하는 나만의 노하우, 이런 노하우를 사용했던 경험을 얘기하였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중에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부분인데요. 2020년에 보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서술하고 해당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킨 경험을 작성해라, 이런 부분도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레일 인재상에 보면 사람 지향 소통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중에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이것입니다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상을 참고로 해보시고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까, 이 부분을 생각한 분들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8가지 방법을 공유를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이런 조율 방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최대한 귀담아 듣고 요점을 파악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대화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경청 노하우이자 최대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언쟁을 최소화하겠다, 이건 중요하거든요. 이 8가지 부분을 보십시오. 어렵게 쓰기보다 쉽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접할 때 방어적인 태도로 본능적인 느낌으로 반박하진 않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다른 의견, 이런 부정에 저는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 쓰지 못했던 그동안의 여러 문제점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대립 상황에서 최대한 기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기분을 관리하기, 상대방과 조율 포인트를 적절하게 체크를 하기, 어떤 상대방의 의견을 세분화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교집합을 찾겠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겠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다. 심사숙고하겠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면 그런 배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겠다. 상호 대립 상황일수록 빠른 결정보다는 서로 간의 시간을 갖고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며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겠다.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경청 노하우를 담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틀을 한번 먼저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 전달 대상이 누구인지, 최초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상대방과의 주장은 어떤 부분이 나와 다른가, 그리고 상대방과 의견을 반영한 나의 협의점은 무엇이고 모두 납득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 조율안을 제안을 했을 때 조율을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 코레일이 조직에서 이런 이 의견 조율,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자소서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요? 리더의 품격이라는 점을 한번 내세워 보겠습니다. 자, 리더의 품격. 가치관이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의 견해 차이는 조율 과정 속에서 상호 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견을 배척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발견을 하려는 의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곧 저만의 조율 노하우입니다. 과거 어떤 조직에 생활할 때 조장을 맡아 A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의견 차이는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또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다음과 같은 주제 선정을 했음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팀원들이 존재하였지만 당시에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더 나은 방향을 도출하는 과정 속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여 그들의 주장을 존중하고 있음을 늘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목표 수행 과정 속에 지연 발생, 자칫 상대방의 감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소통 불능의 최악의 상황까지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고, 팀 내부적으로 언행을 조심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생길 수 있었고, 결국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보완점도 함께 찾을 수 있었으며 최초의 A라는 그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는 마무리를 할 습니다. 조율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과거의 사례 중에서 하나 선정을 하셔서 작성을 해보십시오.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중요한 자소서는 3번과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이어서 다음 영상에 촬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최대한 이 1번, 2번 먼저 적합한 소재를 찾고 그 안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가이드 드리는 대로 작성을 해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